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걸 가장 먼저 알고 싶으신가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선택들을 해왔는지, 힘든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하시죠? 이런 질문들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과거의 행적이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단서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대상에 대해서도 똑같은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보셨을 겁니다. 한쪽에선 공포에 떨며 모든 걸 정리하고 사기라고 외치죠. 반대편에선 태연하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이 디지털 자산이 걸어온 길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점이죠. 네 차례의 거대한 폭풍을 견디고 매번 더욱 단단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2011년 첫 번째로 찾아온 큰 시련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기술은 극소수 개발자들 사이에서만 회자되던 실험적인 프로젝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해 6월 몇 센트에 불과하던 가격이 갑자기 2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시 환율로 따지면 약 23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죠. 사람들은 흥분했고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6월부터 11월까지 단 5개월 동안 가격이 1달러, 그러니까 약 1,600원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84%가 증발해버린 거예요. 만약 정점에서 약 160만 원을 넣었다면 5개월 뒤엔 약 26만 원만 손에 쥐게 됐을 겁니다. 약 130만 원이 그냥 사라진 거죠. 온라인 커뮤니티는 끝났다는 글로 가득 찼고 신문들은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남은 돈이라도 건지려 허겁지겁 매도 버튼을 눌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3년이 되자 가격은 1,000달러를 가뿐히 넘어섰어요. 1달러에 샀던 사람들은 5만 %의 수익을 올린 겁니다. 2013년 11월로 넘어가 보죠. 이제 더 이상 소수만 아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PV 광고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가격은 1,150달러까지 상승했고 당시 환율로는 약 90만 원 정도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긁고 대출까지 받아가며 매수에 뛰어들었죠. 그러다 2014년 2월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 가장 큰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가 해킹을 당해 85만 개의 코인이 사라진 겁니다. 시장은 순식간에 패닉 상태에 빠졌고 가격은 계속 추락했어요. 2015년 1월이 되자 가격은 170달러, 그러니까 약 12만 8천 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85% 이상 내려간 거예요. 약 800만 원을 투자했던 사람은 약 120만 원 정도만 남게 됐죠. 공식적으로 죽었다는 선언이 나왔고 유명 경제학자들은 역사상 최악의 금융사기라고 비난했습니다. 투자자들 중엔 건강이 악화되거나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생겨났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버텼다면 어땠을까요? 2017년엔 2만 달러를 찍었습니다. 170달러에 매수했다면 무려 1,700%의 수익이었어요. 2017년은 전 세계가 들썩인 해였습니다. 연초에 1,000달러였던 가격이 12월엔 2만 달러까지 올랐거든요. 1년 새 2,000%가 오른 겁니다. 모두가 부자가 될 거라 확신했죠. 그런데 2018년 1월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꾸준히 내려갔고 그해 12월엔 3,200달러까지 추락했어요. 84%가 날아간 거죠. 이전보다 훨씬 많은 일반인들이 참여했기에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택시기사, 회사원, IT 종사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잃었어요. 일부는 대출금까지 날려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견뎌낸 이들에게 2021년은 축복이었어요. 3,200달러에 매수해서 보유했다면 6만 9천 달러까지 올라 2,000% 이상의 수익을 봤을 겁니다. 2021년 11월 가격은 6만 9천 달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환율로 따지면 약 8,32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이제 대기업들도 참여했고 한 나라가 법정화폐로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폭락은 없을 거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테라 루나 프로젝트가 붕괴됐고 업계의 스타로 떠올랐던 샘 뱅크먼 프라이드의 FTX 거래소가 스캔들에 휘말렸죠.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고 그해 11월에는 가격이 15,500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는 약 1,92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무려 77%가 증발한 셈이었죠. 그때 누군가가 약 160만 원을 투자했다면 5개월 뒤엔 약 36만 원만 손에 쥐게 됐을 겁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다시 한번 놀라운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가격이 12만 5천 달러를 넘어섰고 자산 가치는 무려 약 16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왜 이런 극심한 등락이 반복되는 걸까요? 첫째는 공급량 문제입니다. 전체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거든요. 공급은 제한적인데 갑자기 수요가 폭발하면 가격은 치솟고 공포에 모두가 팔기 시작하면 급락하는 거죠. 둘째는 시장 규모입니다. 전통적인 주식시장에 비하면 아직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고래라 불리는 대형 투자자들이 시장을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셋째는 각국 정부의 태도예요. 중국이 금지했을 때 폭락했고 미국이 ETF를 승인했을 때 급등했죠. 규제 하나가 가격을 크게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6가지 명확한 패턴이 보입니다. 첫째, 4년 주기가 있어요. 반감기라는 이벤트가 4년마다 발생하는데 이때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면서 공급이 감소하고 이후 강세장이 시작됩니다. 2012년, 2016년, 2020년에 이어 2024년에도 일어났죠. 둘째, 폭락 규모가 비슷합니다. 매번 77에서 80% 사이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명확한 패턴이에요. 셋째, 회복에 걸리는 시간도 일정합니다.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데 일단 회복되면 이전 최고점의 3배에서 5배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점을 찍습니다. 넷째는 심리적 패턴입니다. 강세장에선 모두가 사고 싶어 하는 포모가 발생하고 약세장에선 모두가 팔고 싶어 하는 패닉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자 가장 큰 실수죠. 다섯째, 언론의 반응도 매번 비슷합니다. 폭락할 때마다 죽었다거나 사기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지지만 매번 더 강해져서 돌아왔어요. 여섯째, 승자와 패자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패자는 최고점에서 사서 공포에 파는 사람들이고 승자는 바닥에서 사서 인내심 있게 보유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지금 가격이 하락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공포에 휩쓸려 팔지 마세요. 역사는 폭락 뒤에는 언제나 회복이 찾아왔음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분할 매수 전략을 활용하세요. 한 번에 모든 금액을 넣지 말고 정해둔 금액을 일정 주기마다 나누어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6만 원 정도를 꾸준히 투입하는 것이죠. 가격이 떨어질수록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고 평균 단가를 낮춰 장기적인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절대 해선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출받아서 투자하거나 신용카드로 사는 건 위험해요. 생활비나 비상금을 전부 투입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러도 생활에 지장 없는 돈만 써야 해요. 넷째, 장기적 관점을 가지세요. 이건 단기간에 부자 되는 수단이 아닙니다. 마라톤처럼 긴 여정이에요. 기본적 가치와 기술 발전, 기관들의 움직임을 공부하세요. 하루하루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다섯째, 분산이 핵심입니다. 한 곳에 모든 걸 몰아넣지 마세요. 주식, 금, 부동산 등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하면 한쪽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쪽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진 않겠지만 큰 흐름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죠. 4번의 대폭락을 겪으며 매번 더 강해졌던 이 자산의 여정을 보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공포에 떨며 바닥에서 파는 사람들이 있는 한 침착하게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에겐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운이 찾아온다는 말도 있죠.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패턴을 이해하며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냉정함을 유지하고 남들이 흥분할 때 신중함을 잃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투자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빠르게 달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결정은 결국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드린 건 역사적 사실과 패턴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위험 감수 능력, 투자 목표는 모두 다르니까요.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세요. 그게 진짜 투자자가 되는 길입니다. 시장은 늘 변동합니다. 오르고 내리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그 변동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단단한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을 만드는 건 지식이고 경험이며 원칙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역사가 여러분에게 그런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런 주제에 상당한 관심이 있으신 게 분명하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